네, 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여러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단순히 배우자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다고 해서 전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자가 이런 정신적인 부분으로 힘들어하면은 아내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픈 배우자를 살피고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픈 배우자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불치에 극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극심한 정신질환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정신병적 증세로 인해서 폭언이나 폭행 그리고 의처증 같은 2차적인 피해까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 거부, 섹스리스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부부 사이에 잠자리 거부라는 것은 내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잠자리 거부 어떤 이유로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다던가 아니면 아이 문제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이라는 상황적인 측면 때문에 그리고 맞벌이 소득 활동을 하다 보면은 회사 문제로 힘이 든다던가 그런 어떤 사유들로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가 있어야 되고 한쪽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대안이나 노력을 제시하였을 때 다른 일방이 그런 노력 전혀 기울이지 않고 계속 정당한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대화 내용을 문자 메시지나 녹음 같은 증거를 통해 제시할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성병 감염, 이혼 사유가 되나요? 성병에 감염됐다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다른 제3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게 추정되기 때문에 가정의 불충실한 행위나 아니면 부정 행위를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성병이 옮았고 본인은 배우자 외에 다른 제3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이 배우자한테 성병이 옮은 게 당연한데도 성병이 배우자로부터 옮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 시 그런 주장을 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은 상대 배우자로부터 성병이 옮은 거다, 감염된 거라고 허위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병이 감염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상대 배우자가 다른 제3자와 불순한 교제를 했다거나 성적인 접촉이 추정되는 어떤 장소, 예를 들어서 불법 마사지 업소나 성매매 업소 등에 출입을 했다는 정황적인 증거가 보완이 되어야지 이 성병이 이 배우자를 통해서 옮았다는 부분까지 입증이 돼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소홀하게 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상담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소송에서도 배우자의 집안일 소홀을 이유로 들면서 냉장고가 정리가 되지 않은 사진이나 청소가 되지 않고 집안이 어지럽혀진 사진 등을 집안일 소홀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진만으로는 그리고 집안일 소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실 법원에서는 이혼 사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집안일 소홀이라는 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 일시적으로 청소가 안 된 상태만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진만으로는 이혼 사유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이라는 것이 꼭 한쪽 배우자가 담당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일정 부분을 분담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되었을 때 단순 집안일 소홀이라는 부분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병이죠. 계속 집에 쓰레기 쌓아두는 그런 사람들, 그거는 돼요. 그건 약간 정신과적 분류로 들어가는 거라서 거의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로
악취나고 청소하려고 해도 그거 못 건들게 하는 경우, 그건 정신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배우자가 동성애자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단순히 이제 동성애라는 어떤 성적 지향성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닌데, 배우자가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을 숨기고 결혼을 이룬 경우에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배우자가 동성애라는 걸 알았다면은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했을 거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숨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배우자의 동성애적 성적 지향으로 인해서 부부간에 잠자리 관계나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배우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 상대와 이제 외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한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알코올 중독을 이유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은 어떤 내역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알코올 중독이 이제 의심될 정도로 잦은 그리고 이제 심한 음주가 반복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소득 활동에 지장을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서 출근을 계속 늦거나 아니면 회사를 빠져가지고 이를 이유로 해고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가정일이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일상생활마저도 술 문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녹음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으로 남기면서 좀 증거를 조금씩 모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이런 알코올 증세로 인해서 폭언이나 폭행, 그리고 어떤 심한 주사 같은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명백히 입증이 된다면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에 빠진 배우자의 종교 강요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단순히 이제 종교에 빠진 어떤 배우자의 종교 활동이나 아니면 포교 활동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강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경우, 예를 들어서 종교에 너무 빠져가지고 가정을 완전히 방치하고 집에 나가서 계속 포교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부분에 금전적인 지출을 많이 해서 가정에 큰 손실을 발생케 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 강요가 협박이나 폭행 같은 어떤 심각한 범죄를 동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그리고 다단계 등 배우자가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켰을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전혀 상의도 없이 고위험이 예견되는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이 발생하거나 불법 다단계를 하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금전적인 거래 내역이나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면은 그 사유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어떤 갈등 상황이 있는 경우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어떤 대화나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둘 사이의 혼인이 완전히 파탄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혼 사유가 실제 이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대방이 나는 이혼 못 해준다고 나왔을 때도 강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좀 상담을 거쳐서 확인을 하신 후에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하는 여러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